네, 안녕하세요. 보듬교육학원에서 중등부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대현 강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를 준비하게 되는 시즌을 맞이하게 됐어요. 특히 우리 율목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시점이 될 텐데요. 2학기 첫 시험이 중간고사까지 남은 이 기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야 우리가 내신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들 하고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뭐 시험 직전 돼가지고 시험을 막 준비해야지 이런 벼락치기를 하자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것은요. 지난 율목중학교 2학년 시험은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를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 보듬교육에서는 어떻게 2학기 시험을 대비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핵심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율목중학교 2학년에 이제 시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학기 기말고사에서는요, 율목중학교는요, 문항수가 한 20문항 정도의 객관식 20문항에 그리고 서술형, 논술형이 2문항 이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율목중학교가 24년에 개교된 학교여서 사실 학교의 시험에 대한 데이터 자체가 그렇게 표본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전반적으로 여기 과천 지역에 있는 다른 중학교들, 과천중학교, 문원중학교의 시험과 좀 비교를 해보았을 때 율목중학교의 시험이 좀 쉽지는 않아요. 다른 중학교들에 비해서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율목중학교에서의 시험을 좀 대비를 빡세게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둬야 되냐면 저는 논술형, 서술형에 좀 더 무게를 두고 학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만 생각을 해보더라도요, 이 지필평가와 그리고 수행평가가 합산이 되어서 우리가 고등학교에 입시에 반영이 되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논술형, 서술형 이런 것이 비단 지필평가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수행평가에 사실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수행평가가 보통 이렇게 와서 주제 주고 글 쓰는, 그리고 그걸 평가하는 그런 영역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 지필에서 논술형, 서술형을 대비하는 것은 지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행평가까지도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나아가서요, 고등학교를 좀 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요즘 말이 많아요. 뭐 수능이 이제 뭐 논술형으로 바뀐다, 뭐 진짜 그렇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저기 뭐 전남교육청 같은 경우에서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애들을 전면 100% 논술형 시험으로, 서술형 시험으로 출제를 한다고 아예 확정을 지어버렸어요. 문해력이 말이 너무 많아요. 학생들이 이게 문해력이 너무 떨어진다, 이 단어도 모르는 게 맞냐, 뭐 이런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도 문해력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비단 뭐 우리가 뭐 한자 교육도 하고 뭐 글쓰기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도 해야 되겠지만 이게 뭐 수능까지 적용이 될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건 확정이 나온 얘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피셜이죠. 그런데 우리 내신에서는 이 서술형 평가가 좀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실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의 내신 서술형 평가의 비중이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요. 지금 우리 시험에서 논술형이 2문제 나왔잖아요. 원래는 객관식 문제만 나왔어요, 중학교는요. 저쪽 목동이나, 제가 목동에서도 근무를 했었었는데 목동에 있었을 때에도 학생들 시험은 다 객관식이었어요, 중학생은요. 논술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는 논술형을 반영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비단 아까 말했듯이 지필뿐만 아니라 수행평가와 고등을 대비해서도, 왜 고등에서의 그 비중이 상당히 더 높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논술형을 좀 더 많이 집중해서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뭐 학교 시험에서 이번에 뭐 문법이 나오진 않아서 뭐 다른 영역들 같은 경우 그렇게까지 많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진 않았는데요. 교과서를 좀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율목중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서는 이 교과서를 그냥 단순히 우리가 보고 충실히 보고 외우고 이런 것만으로는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건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요, 뭐 이거를 학부모님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다 외웠잖아요. 저도 교과서 그냥
빈 종이에다가 그냥 술술 다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다 외웠습니다. 그냥 그렇게 외우면 시험 잘 봤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 시험은 좀 그런 것들을 묻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교육과정 자체가 학생들의 그런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 추론적 사고 등의 내용들을 많이 묻고 있기 때문에 융합적 사고의 내용도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뭐 단순하게 암기를 잘한다고 해가지고 내신을 잘 보는 거는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느냐, 학생들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이게 사실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래서 제가 좀 중요하게 율목중학교에서 생각을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이제 시험의 문제가 뭐 어렵다, 쉽다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이 무엇을 알고 있어야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었을까, 요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교과서 외우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 개념을 아는 것하고 그것을 문제에 적용하는 것, 그 사이에 간극의 차이를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이거 개념을 알아, 이해했어. 근데 왜 문제 가서 틀려? 이거 왜 그런 걸까요? 잘 모르니까? 이거 좀 정확한 답변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요, 내가 안다고 하더라도 그게 문제 적용이 안 되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 경우 참 많아요. 논술형에서는 더더욱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어떻게 대비해 줘야 되는가? 저는 수업을 할 때 3가지의 방향성으로 보통 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해. 두 번째, 적용. 그리고 마지막, 반복으로 저는 시험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해부터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작품이나 지문을 이제 주고 나서 제가 드립다. 야, 이거 시험에 나와.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 이거 안 외우면은 진짜 안 돼. 이렇게 제가 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사용들을 표현을 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왜 이러한 판단을, 이러한 생각을 내가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가르칩니다. 그때에 저는 보통 이렇게 우리가 칠판이 있으면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내신 수업에서만큼은 설명보다는 좀 질문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게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몰라. 근데 뭘 모르는데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학생이 잘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개개인마다 다 강약점이 있는데 그 강점을 우리가 뭐 살릴 수 있으면 살릴 수 있겠지만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약점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제가 학생에게 하나하나 질문을 좀 해봐야 됩니다. 너 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했어? 너 왜 이 선지를 고르지 못하고 이 선지를 고르게 됐는지 그 판단의 근거를 말할 수 있겠니? 너는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읽고 해석했니? 이런 것들을 제가 묻고 그 친구의 대답을 들어야, 그래야 시원해요. 왜? 그래야 얘가 뭘 모르는지를 아니까. 그렇게 해야지 학생들이 그 가려운 부분을 제가 긁어줄 수가 있게 되고 성적으로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비단 성적뿐만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메타인지라고도 하지요. 네, 그렇게 이해를 했다면요, 적용을 해야 됩니다. 아는 것하고 문제를 푸는 것에는 간극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개념을 배웠다면 반드시 문제에다가 적용이라는 것을 해봐야겠죠. 학생들이 설명을 이제 들었을 때는 대부분 다 알겠다, 이해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를 고서 안 풀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그 사이의 간극을 줄여주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 그리고 제가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되겠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뭐 합니까? 반복을 해야 됩니다. 반복 그냥 냅다 계속 똑같은 건 계속 하나요?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한 번 맞힌 문제라고 해서요 완전히 자기의 것이 됐다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 같은 문제를 시간을 두고도 다시 풀어보고, 그리고 다른 유형으로도 한번 풀어보고, 이런 식의 내용들을 겪으면서 내가 시험장에서 문제의 형태가 달라지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이 개념의 판단 기준의 행동 강령으로서 접근을 하면은 이 문제는 내가 과감하게 정답을 골라낼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본인만의 기준을 갖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반복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요, 수업 이후에 이제 과제를 통해 가지고 배운 내용들을 이제 스스로 적용할 텐데요, 여기서 발견된 약점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끝장 클리닉이라는 걸 하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별도의 1대1 클리닉 시간이 있어요. 그때 제가 학생들 확인하면서 될 때까지,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학생들을 확인하는 끝장 클리닉을 통해서 학생들의 부족한 개념들을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마다 부족한 것들이 다르잖아요. 다 인류적으로 다 똑같은 내용을 모르고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 개별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목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는요, 사실 이제 중학교 시험도 이제 한 1학년 때 한번 쳤고 2학년 때 이렇게 2번 쳤으면 어느 정도 이제 좀 적응됐잖아요. OMR 쓰는 것도 이제는 익숙해졌고요. 예? 단순히 공부량을 늘린다. 이것보다는 한 단계 우리는 좀 더 나아가야 됩니다. 예? 나는 국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문제에서 반복해서 틀리는가, 왜 틀렸는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알게 된 메타인지가 상당히 많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고등에 가서는 정말 큰 힘을 발휘할 겁니다. 국어를 잘한다는 것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처음 내가 보는 문제를 맞닥뜨렸었을 때 그때 스스로의 판단 기준과 행동 강령을 근거로 하여 가지고 정답 선지를 과감하게 골라낼 수 있는 것이 저는 국어를 잘하는 학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럴 때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학생들을 격려하고, 격려도 당연히 해야겠죠.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는 것이 저희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 율목중학교 2학년 내신은요, 8월 29일 토요일 오전 9시에 1주차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9시에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하고, 목요일, 금요일에는 학생들의 시간을 조사해가지고 아까 말했던 끝장 클리닉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시험 전날에 이제 제가 개별적으로 봐주게 되는 직전 수업까지 완료하게 되면 내신은 종료가 되고요. 그러고 나서는 정규로 전환이 되는데, 정규 때에는 내신에 대한 내용보다는, 교과서 내용보다는 좀 더 모의고사에 나오는 그런 영역으로 좀 대비를 할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수업들은 다 자체 교재를 통해 가지고 진행이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시험 점수 하나를 이제 만드는 것을 넘어가지고 스스로 국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학생이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저는 앞으로 계속 고등교육에서 가르칠 생각이 있고요. 지금까지 고등교육학원의 중등국어를 가르치는 이대현 강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